안녕하세요. 요양백서입니다. 오늘은 재활병원, 요양병원, 요양원 세 곳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재활병원부터 이야기해 볼까요? 재활병원의 핵심 목표는 딱 하나입니다. 바로 집으로 돌아가는 것, 즉 사회복귀입니다. 우리가 군대 훈련소에 가는 것처럼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훈련해서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기 위해 가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가장 쉬워요. 주로 뇌졸중으로 쓰러지셨거나 큰 사고를 당했거나 고관절 같은 큰 수술을 하신 직후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골든타임 안에 계신 분들이 가시는 곳입니다. 팔다리를 다시 움직이는 법, 밥 먹고 걷는 법 같은 일상생활 기술을 처음부터 다시 배우는 거죠. 그래서 재활병원의 하루는 굉장히 바쁩니다. 물리치료, 작업치료처럼 하루에 몇 시간씩 짜여있는 1대1 훈련 스케줄을 소화해야 하거든요. 당연히 이곳은 병원이기 때문에 재활의학과 전문의 선생님과 전문 치료사 선생님들이 팀을 이루어 환자를 집중적으로 관리합니다. 입원 기간도 보통 몇 달 정도로 정해져 있어요. 목표가 졸업과 퇴원이니까요. 비용은 우리가 평소 병원 갈 때 쓰는 국민건강보험으로 적용됩니다. 다음은 요양병원입니다. 많은 분들이 가장 헷갈려 하시는 곳이죠. 요양병원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의사와 간호사가 24시간 상주하는 의료기관입니다. 여기가 요양원과의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병원이라는 이름이 붙은 곳은 모두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이곳에는 스스로 식사를 못해서 튜브로 영양을 공급해야 하거나 욕창이 심해서 매일 소독과 치료가 필요하거나 가래를 수시로 뽑아내야 하는 등 24시간 내내 의료진의 손길이 필요한 분들이 가십니다. 또 치매나 파킨슨병 같은 질환이 깊어져서 약물 조절이나 응급 상황 대처가 계속 필요한 어르신들도 이곳에 계시죠. 물론 요양병원에도 기본적인 재활치료는 있지만 재활병원처럼 강도가 높지는 않습니다. 치료보다는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관리하며 요양하는 것에 더 큰 목적을 두기 때문이죠. 이것도 병원이므로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꼭 기억하셔야 할 게 있어요. 바로 간병비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이라 따로 부담하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많은 보호자분들이 이 부분에서 부담을 느끼시는데요. 그래서 대부분의 요양병원에서는 여러 환자를 한 명의 간병인이 돌보는 공동간병 시스템을 운영해서 비용 부담을 낮추고 있습니다. 물론 개인 간병도 가능하지만 비용 차이가 크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의 상태와 경제적 상황에 맞춰 선택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요양원에 대해 알아볼까요? 요양원은 병원이 아닙니다. 어르신들의 생활시설이자 집이라고 생각하셔야 해요. 그래서 의사나 간호사가 24시간 상주하지 않습니다. 대신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주인공이 되어 어르신들의 식사, 목욕, 용변 처리, 말벗 등 모든 일상생활을 가족처럼 도와주는 곳이죠. 그래서 요양원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습니다. 나라에서 이 어르신은 돌봄이 꼭 필요합니다 라고 인정해주는 노인장기 요양 등급이라는 것을 반드시 받아야만 입소 자격이 생깁니다. 주로 질병의 치료보다는 치매나 거동 불편으로 혼자 생활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지내기 위해 가시는 곳이에요. 물론 의사가 아예 없는 건 아니고 한 달에 2번 정도 계약된 의사 선생님이 방문해서 건강 상태를 확인해 주십니다. 요양원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비용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나라의 노인 장기 요양 등급이라는 제도에서 비용의 80%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본인 부담금이 적은 편이죠. 하지만 식재료비나 상급 침실 이용료 등 비급여 항목에 따라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부모님을 어디로 모셔야 할까요? 지금 당장 집중적인 훈련을 통해 기능을 회복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게 목표라면 재활병원을 알아보셔야 합니다. 그게 아니라 집으로 돌아오긴 힘들지만 튜브 영양이나 욕창 치료처럼 24시간 의료진의 관리가 꼭 필요한 상태라면 요양병원으로 가시는 게 맞습니다. 만성 질환은 있지만 비교적 안정적이시고 치료보다는 식사나 위생 같은 일상생활의 돌봄과 안전이 더 필요한 상황이라면 먼저 노인장기 요양 등급을 신청하신 후에 요양원을 알아보시는 것이 정답입니다. 자, 이제 세 곳의 차이점은 확실히 아셨을 겁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이제부터죠. 그래서 어떤 병원, 어떤 요양원이 좋은 곳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제가 병원 상담을 오래 하면서 터득한 실패하지 않는 꿀팁 몇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째, 무조건 직접 방문해서 냄새를 맡아보세요.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시설에 딱 들어갔을 때 기분 나쁜 소변 냄새나 퀴퀴한 냄새가 난다면 어르신들의 위생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반대로 쾌적하고 깔끔한 느낌이 든다면 기본은 되어 있는 곳입니다.
둘째, 점심시간에 맞춰 방문해서 식단을 확인하세요. 어르신들에게 하루 중 가장 큰 즐거움은 식사 시간일 수 있습니다. 게시판에 붙어 있는 식단표만 보지 마시고 실제로 배식되는 음식이 어떤지, 다른 어르신들이 식사를 맛있게 하시는지 슬쩍 살펴보세요. 음식의 질은 그 시설의 수준을 보여주는 중요한 척도입니다. 셋째, 일하는 분들의 표정을 관찰하세요. 의사나 간호사,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지치고 힘든 표정으로 일하는지 아니면 어르신들에게 웃으며 다정하게 말을 건네는지 보세요. 직원이 행복해야 어르신들에게도 좋은 서비스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넷째, 의료기관 인증평가를 통과했는지 확인하세요. 보건복지부에서 환자의 안전과 의료 서비스의 질을 평가해서 인증 마크를 부여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병원 홈페이지나 입구에서 이 인증 의료기관 마크를 확인해 보세요. 국가의 깐깐한 기준을 통과했다는 객관적인 증명이니 훨씬 안심할 수 있겠죠? 다섯째, 재활치료실의 규모와 분위기를 직접 보세요. 요양병원도 재활이 중요합니다. 상담 시 재활치료실을 직접 둘러볼 수 있을까요? 라고 꼭 요청하세요. 치료기구들이 잘 갖춰져 있는지, 치료사 선생님들이 환자분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치료하는지, 재활에 참여하는 다른 어르신들의 표정은 어떤지 직접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기 넘치는 재활치료실은 그 병원의 자랑이자 심장과도 같습니다. 사실 이 모든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부모님께 이제 병원이나 시설로 가시는 게 좋겠다고 말씀드리는 순간일 겁니다.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자식에게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며 서운해 하시거든요. 이럴 때는 이제 집에서는 못 모시겠어요 라는 통보가 아니라 저희가 더 잘 모시고 싶은데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해요 라는 방식으로 접근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아버님 집에서 자꾸 넘어지셔서 저희가 너무 불안해요. 병원에 계시면 24시간 전문가가 돌봐주시니 저희가 오히려 마음이 놓일 것 같아요 라거나 어머니 병원에서 꾸준히 물리치료 받으시면 지금보다 훨씬 편하게 걸으실 수 있대요 처럼 부모님의 안전과 건강 회복을 위한 것임을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 그리고 평생 계셔야 한다고 말하기보다 일단 한두 달만 계시면서 치료받아보고 결정하자며 단기 입소를 제한하는 것도 부모님의 심리적 부담을 크게 줄여줄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이 결정을 내리는 것이 자녀분들께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을 어딘가에 보낸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가족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고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환자에게 가장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고 가족 모두가 지치지 않아야 더 오래, 더 따뜻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거든요. 저희 정성 요양병원은 바로 그 마음으로 어르신들을 모시고자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어렵고 막막한 과정에서 전문가의 구체적인 상담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망설이지 마시고 저희 정성 요양병원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